이번 강의의 주제는 표현의 약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가약 표현을 정의했어요. 부분 표현을 허용하는 표현이 곧 가약 표현이죠. 표현의 약분은 대충 말해서 가약 표현을 부분 표현들로 분해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해서 표현의 약분이란 무엇인가? 직관적으로는 여기 이 그림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가운데 행렬 앞뒤에 붙은 S와 S 역행렬은 표현이 정의된 벡터 공간에서 필요에 따라 기저 변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행렬 안에 있는 정사각형들은 대각선을 중심으로 한 정사각 행렬들이고 그 밖에 위치한 원소는 모두 0인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증명 없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유한군의 표현은 가역이면 곧 완전 가역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여기 이 그림과 같은 형태의 약분이 항상 잘 된다는 사실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유한군의 가역 표현이 하나 주어졌을 때 어떻게 완전 가역 형태로 약분할 수 있는지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 강의에서는 다소 추상적인 느낌이 드는 방식을 설명할 예정이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조금 더 계산에 의존하는 다른 방식을 소개하기로 할게요. 오늘 설명할 방법의 핵심 개념은 상보 부분 표현입니다. 먼저 가역 표현이 하나 주어지고 그 가역 표현에 부분 표현이 하나 알려져 있을 때 그 부분 표현의 나머지에 해당되는 두 번째 부분 표현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보 부분 표현의 정의를 먼저 소개합니다. 표현 V에 부분 표현 W가 있을 때 또 다른 부분 표현 W 위첨자 C가 존재해서 V는 W 직합 WC를 만족하면 WC를 W의 상호 보완 부분 표현 Complementary Subrepresentation 줄여서 상보 부분 표현이라고 정의해요. W는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WC는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이에요. 이제부터 유한군의 가역 표현 V가 있을 때 어떤 부분 표현 W에 대해서도 상보 부분 표현 WC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해요. 상보 부분 표현의 존재 증명은 수학 정리 증명 중에는 비교적 계산에 의존하는 편이에요. 전체 공간 V와 불변 부분 공간 W가 있을 때 W 직합 W 프라임이 V와 같아지는 W 프라임을 적당히 하나 잡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V와 W가 먼저 주어졌을 때 W 프라임이 유일하게 결정되지는 않아요. 아무튼 W 프라임을 적당히 하나 골라주면 V를 W와 W 프라임으로 분리해주는 사형 P도 저절로 결정이 되고요. 이제부터 조금 계산이 들어가요. 처음 적당히 고른 사형 P와 W를 불변 부분 공간으로 갖는 표현 D를 조합해서 일종의 평균 계산을 통해 새로운 사형 P 바를 정의하려고 해요. 여기서 평균이라는 말이 쓰인 이유는 P 바를 계산할 때 군의 모든 원소에 대한 합을 먼저 하고 다시 군의 차수로 나누어 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평균으로 정의된 P 바가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지 따져볼까요? 우선 P 바라는 사형이 남기는 이미지, 다른 말로 그림자는 W와 일치합니다. P의 이미지가 W라는 사실로부터 평균에 참여하는 모든 항이 W의 원소가 됨을 알 수 있고요. W가 불변 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행렬 D가 작용해도 W를 벗어나지 않고요. 따라서 P 바의 이미지 역시 W의 부분 공간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W가 P 바의 이미지가 된다는 사실을 마저 증명하려면 불변 부분 공간 W의 모든 원소가 P 바의 치역에 등장한다는 사실도 보여야 하죠. 처음부터 대문자 W의 원소인 소문자 W를 하나 고른 다음 P 바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찰해 보면 해결돼요. 역시 대문자 W가 불변 부분 공간이라는 사실과 P의 이미지가 W라는 사실에 의해서 P 바곱 W는 W와 같아집니다. 다시 말해 P 바는 W에 국한시켜 놓고 봤을 때 항등 행렬과 같아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아무렇게나 골랐던 P와 달리 P 바는 또 하나의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P 바의 핵, 커널, 즉 P 바에 의해 사라지는 부분 공간이
곧 우리가 찾고 싶었던 상보 부분 공간 WC의 대응이 돼요. P바의 핵이 불변 부분 공간이 된다는 사실은 두 단계로 나누어 증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로 먼저 간단한 보조 정리를 소개하자면 P바는 표현 D의 모든 행렬과 서로 가환 관계를 만족해요. 증명은 여기 아래에 적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확인하시고요. 핵의 정의에 의해 WC의 원소 U에 P바를 가하면 0벡터가 나오죠. 이제 U에다가 DA를 먼저 곱하고 나서 P바를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증명한 보조 정리 덕분에 역시 0벡터가 나와요. 이 사실을 살짝 바꿔서 말하면 DA 곱 U 역시 WC의 원소가 된다는 말이죠. 그 말은 어느샌가 WC가 불변 부분 공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논의 과정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었고 각 단계마다 계산과 증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1번, 전체 공간 V와 불변 부분 공간 W는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문제의 조건이에요. 하지만 W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술하는 W' 또는 그에 대응되는 사형 P는 적당히 아무렇게나 고른 것이기 때문에 W'은 불변 부분 공간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2번, 표현 D를 활용해서 군 G에 대한 P의 평균을 계산해서 P바라는 새로운 사형을 만들어내요. 3번, 증명은 조금 복잡했지만 결론만 말하면 P바의 핵으로 잡은 WC는 V의 또 하나의 불변 부분 공간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V를 W 직합 WC로 씀으로써 약분이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약분의 한 단계가 끝났고요. 이제 남은 일은 W와 WC가 각각 가약인지 기약인지 따져보는 것이고요. 가약이면 또 한 번 약분을 시도하면 되고 기약이면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되겠죠. 여전히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온다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난 강의에서도 사용했던 순환군 Z3를 예시로 사용해 볼까요? 여기 오른쪽 위에 적은 3 곱하기 3 행렬이 Z3의 표현을 이룬다는 사실은 이미 전에 확인했죠. 이 표현은 가약 표현이에요. 벡터 공간의 대각선 방향이라 할 수 있는 111에 비례하는 벡터가 1차원 불변 부분 공간 W를 이루기 때문이죠. 이제 W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기술해야 하는데요. 사형 P와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 공간 W'을 일부러 약간 삐딱하게 골라봤어요. 이제부터 할 일은 앞에서 공부한 평균의 정의에 따라 새로운 사형 P바를 계산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계산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각자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셋, 둘, 하나. 계산 다 했나요? 예, 정답입니다. 그 다음으로 상보 부분 공간 WC를 찾아야 하는데요. 역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답은 여기 아래에 적은 것과 같습니다. 이 WC도 아직 가약 표현이라 한 번 더 약분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 주의할 점은 약분 과정에서 복소수 행렬 성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길게 설명한 일반론이 잘 적용되는 예시를 하나 들었으니 잘 안 되는 예시도 들어볼게요. 지난 강의에서 유한군과 무한군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들었던 예시예요. 정수의 덧셈이 이루는 군의 2차원 표현. 여기 불변 부분 공간 W는 이미 주어져 있고요. 적당히 다른 부분 공간 W'과 그에 맞는 사형 P도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등장해요. 이 예시에서도 역시 평균 계산을 통해 새로운 사형 P바를 계산하고 싶은데요. 평균의 정의에 군의 차수로 나누어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군에서도 평균을 잘 정의할 수 있는지가 자명하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극한 개념을 동원해서라도 평균을 어떻게든 잘 정의해 보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예시에서는 어찌어찌 P바를 정의한다고 해도 P바의 핵이 상보 부분 공간 WC를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방금 든 무한군 발리 하나만 보면 유한군에서 잘 성립하던 좋은 성질이 무한군에서는 무조건 다 깨지나 보다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게 또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떤 무한군들은 유한군의 좋은 성질을 물려받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전에 살짝 살펴본 비가산 무한군 중에 대표적인 예로 U1과 SU2가 있었는데요. 서로 다른 원소들을 구분하는 변수들이 이루는 공간을 기하학적으로 보면 U1은 1차원 원에 해당하고 SU2는 3차원 구면에 해당해요. 1차원 원이나 3차원 구면 모두 유한한 길이 또는 부피를 가진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 전체에 대한 평균을 잘 정의할 수 있어요. 유한군에서 군의 원소에 대한 함수의 평균을 여기 왼쪽 아래에 적은 것처럼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합을 적분으로 바꾸어주고 다시 부피로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부피가 유한한 비가산 무한군으로 평균의 정의를 확장할 수 있어요. 예컨대 U1과 SU2에 대해서는 여기 오른쪽 아래에 적은 식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강의는 다른 강의들보다 조금 더 추상적이고 수학적이었죠. 조금 어렵다고 느낀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결론을 기억하고 증명 및 계산 과정은 나중에 다시 복습해도 괜찮아요. 오늘 강의의 한 줄 결론. 유한군의 선형 표현은 항상 기하 표현들의 직합으로 완전히 분해할 수 있다. 유한군에 한해서 가약은 곧 완전 가약을 의미한다라는 지난 시간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번 시간에 모두 제시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던져야 할 다음 단계의 질문은 조금 더 재미있으면서도 심오한 면이 있어요. 유한군이 하나 주어졌을 때 서로 다른 기하 표현을 모두 빠짐없이 찾아낼 수 있을까? 놀랍게도 유한군의 서로 다른 기하 표현은 유한계만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요. 또 모든 기하 표현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아주 체계적인 방법 또한 알려져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을 앞으로 차근차근 공부할 건데요. 일단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설명한 표현의 약분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재조명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다다음 시간부터 기하 표현 찾아내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